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의 오종훈입니다. 카메라 켰는데 비가 옵니다.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 르노 그랑꼴레오스입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인데요, 시승하는 모델은 에스프리 알핀 4WD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터보 모델 중에서는 최고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파워트레인 직렬 4기통 2.0 가솔린 엔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211마력인데 사륜구동에는 8단 자동 변속기와 보그워너사의 6세대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2륜구동 모델에는 7단 DCT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일 때 변속기가 바뀐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211마력의 출력도 출력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게죠. 이 차의 공차 중량 1765kg이고요.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8.4kg 정도 됩니다. 자, 된장과 치즈의 조합으로 저는 이 차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외관에서 풍기는 아주 우아한 자태, 프랑스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디자인 적용하고 있고, 이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알핀의 전용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죠. 프랑스 차의 아름다운 자태에서 느끼게 되는 치즈의 느낌, 치즈의 향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인테리어에서는 앞선 한국의 디지털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에서 느끼게 되는 한국 된장의 느낌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의 어떤 그 기술이 조화를 이뤄서 만들어낸 르노의 최신작이라고 이 차를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안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 차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네, 실내 인테리어 보시겠습니다. 아주 차분한 인테리어를 만나게 되죠. 이 대시보드 상단에는 모니터 3개뿐입니다. 어떤 버튼도 들어와 있지 않고요. 버튼들은 이 아래 쪽에 몇 개가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12.3인치 모니터 3개로 구성된 오픈 R 파노라마 스크린인데요. 계기판, 센터페이시아 인포메이션 모니터, 그리고 조수석 앞에도 하나의 모니터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운전석 먼저 살펴보시죠.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6회전 정도 합니다. 패드 시프트는 없고요. 자, 계기판 올라오는 정보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켜기하면 이렇게 계기판을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종료하면 원래의 디지털 계기판 만나볼 수가 있죠. 깜빡이 버튼, 방향제시등 버튼 끝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올라오는 정보들, 이렇게 올라온 정보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 선택은 이쪽에 있는 로터리 스위치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계기판에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그리고 오프로드까지 모두 6개의 주행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주행 모드가 바뀔 때마다 이 음향 효과 넣어주고 있죠. 센터페이시아에 들어와 있는 이 12.3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아주 많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내려보면 이런 기능들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을 할지 말지, ESC 오프 할지 말지, 이렇게 주차 보조 시스템 활성화 시킬지 말지, 각 기능들의 활성화 여부를 버튼 한 번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 설정, 핸들 조향력,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할지 말지,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되어 있고요. 눈길 주행 모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웰컴 에스코트 라이트, 보스 오디오 들어와 있네요. 오디오 파일럿, 운전자 모드, 모든 좌석 중심으로, 라이트, 사운드, 차량 야금, 차량 시스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결이 가능하고요. 지금 전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자동 차로 변경 보조, 이렇게 차로 변경을 지원하는 거죠. 자동 속도 제한 보조, 도로의 속도 표지판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에 맞춰 주는 거고요.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주행 안전 보조 기능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풀 오토 파킹,
주차 보조 하는 겁니다. 오토파킹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고 각도를 달리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특정 앵글을 지정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트랜스페런트 셰시 가면 차량 하부가 투명하게 보이죠. 오프로드에서 움직일 때 이 차량 하부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장애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회피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투명 보닛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누구오토 로그인을 하면 좀 더 아주 다양하게 이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리야,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이고 임진강역로 가고 있어요. 아리야, 삼성전자 주가.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1.38% 상승한 51,300원입니다. 플로 음악 서비스죠. 웨일. 이거는 네이버의 웹브라우저입니다. 르노 코리아가 네이버와 협업해서 웨일 브라우저를 여기 집어넣은 건데요. 유튜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속 100에 맞추고요. 93점, 100점 만점에 93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LPG 엔진은 2,800원. 그랑 꼴레오스에 앉아서 QM6를 보고 있습니다.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재밌네요. 자, 이렇게 유튜브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8단 자동 변속기 변속 레버입니다. 위아래로 D, S로는 안 들어가네요. 좌우로 하게 되면 왼쪽으로 밀면 시프트 다운, 오른쪽으로 밀면 시프트 업이 됩니다. 수동 변속은 변속 레버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 옆에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두 개의 컵홀더, 이 아래 콘솔 박스입니다. 뭐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제법 깊은 콘솔 박스 준비되어 있고요. 이 밑으로 또 USB 포트, C타입 2.0 그리고 12V 전원 아울렛 소켓 밑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스프리 알핀의 전용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삼색 스티치가 대표적이죠.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이 세 개의 컬러를 이용을 해서 스티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등받이에 알핀 엠블럼 새겨 넣어서 알핀의 DNA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프론트 윈드실드와 천장, 지붕의 이 맞닿은 부분의 마무리가 제법 야무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세 개의 모니터들이 노출되지 않고 정확하게 매립되어 있다는 것, 실내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부분이겠죠. 특히 대시보드에 스웨이드 재질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손끝이 느끼는 고급스러움이 상당한 거죠.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조수석 먼저 보실까요? 잠깐 조수석 건너가서 앉아 보겠습니다. 네, 조수석입니다. 조수석 앞에도 이렇게 12.3인치 모니터가 이제 들어와 있죠. 유튜브, 바이브, 스레드, 연합뉴스 뭐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이 조수석에서 화면을 쓸어 넘기면 센터페이시아에서 이 조수석으로 화면이 넘어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오고, 이렇게 각각의 모니터를 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자, 뒷좌석입니다. 공간 여유 있죠. 머리 위로 주먹 2개가 꽉 찹니다. 무릎 앞으로도 주먹 2개, 3개는 충분히 들어갈 테고요. 아주 넓은 휠베이스를 확보한 만큼 실내 공간도 상당히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차창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되네요. 센터 터널은 제 손가락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뭐 그렇게 과하지 않고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 보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됩니다. 센터 터널을 가운데 두고 다리는 살짝 벌려 앉아야 될 듯 하고요. 머리 위로는 공간 여전히 충분합니다.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아주 충분히 고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또 실내에 이렇게 어깨가 닿는 부분에는 또 스웨이드로 처리를 했죠.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이고요.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빨강, 하양, 파랑 3색 컬러로 놓은 스티치, 역시 프랑스의 감성을 담아 놓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트는 또 접을 수가 있죠.
6대 4로 그 시트를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또 세울 수도 있고 좀 더 누일 수도 있게 됐네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부분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조절이 가능한데 뒷좌석을 통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내 온도 조절은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할해서 조절 가능합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가능하네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버튼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 C타입 USB 포트가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각각 하나씩 이동 중에 스마트폰 충전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주차 보조 시스템 마저 체크를 하고 가죠. 오토파킹을 누릅니다. 주차 공간을 찾았습니다. 정차하십시오. 밑에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핸들을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십시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야. 아주 좁은 사이로 주차 공간을 찾아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주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자주 하지도 않고요. 빠르게 주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의 구세주 그랑콜레오스, 이제 가솔린 버전이 나왔습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은 모델인데요. 한 200~300m 움직임 첫 느낌,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다, 편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인테리어 상당히 심플한 인테리어에서 오는 시각적인 편안함도 있을 테고요. 실제로 차가 움직일 때 운전석에서 느끼는 아주 차분한 느낌 받을 수 있겠습니다. 파워트레인 먼저 보시면 직렬 4기통 2.0 가솔린 터보 엔진 적용하고 있죠. 최고 출력 211마력 5000rpm에서 터집니다. 비교적 고회전 영역에서 최고 출력이 터진다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33.2kgm의 토크, 2000rpm에서 4500rpm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만들어지고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폭 넓은 구간에서 최대 토크를 만나고 이후 5000rpm 고회전 영역에 들어가면 최고 출력을 만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시승하는 모델은 에스프리 알핀 4륜구동 모델입니다. 변속기가 다릅니다. 2륜구동은 7단 DCT 변속기가 적용되고요. 4륜구동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오는데 4륜구동 시스템은 따로 구동 장치를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주행 중에 차가 판단해서 4륜구동이 필요할 때 작동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에 오프로드 모드가 하나 더 들어오죠. 에코 모드로 달려보고요. 편안하게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 도로 이음새를 지날 때마다 툭툭 걸리는 느낌, 시트를 통해서, 엉덩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게 충격이나 거친 느낌이 아니라 타이어가 그런 부분을 지나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선명하게 프론트 휠드 실드에 투사가 됩니다. 편안하게 정면을 응시하면서 달리면 될 테고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을 해 놓으면 진행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12.3인치 모니터가 조수석 앞에까지 모두 3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서 조수석 앞 모니터는 안 보입니다. 그냥 블랙 패널입니다. 고개를 완전히 돌려서 봐야 겨우 어둡게 보이는 정도고요. 정면을 보고 있으면 조수석 패널은 아주 블랙 패널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조수석 모니터가 방해하는 일은 없겠다 싶은 거죠. 자, 211마력의 힘만큼 중요한 게 이 차의 공차 중량이죠. 무게입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 1765kg, EWD 모델보다 약 100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당연히 연비는 좀 떨어지겠죠. 연비 리터당 10km가 안 되고요. 마력당 무게 약 8.4kg 정도 됩니다. 8초대 시속 100km, 가속 시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면 편안하다, 무난하다 할 수 있겠죠. 스포츠카가 아니고 패밀리카로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중형 SUV인 만큼 그렇게 빠른 가속보다 편안한 주행의 느낌, 주행의 질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차의 목적에 딱 맞는 그런 주행의 질감 아닐까 싶고요.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도 아주 정확하게 확보가 되고 있고요. 주행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 레벨 2의 최고 단계로 보입니다. 3개 차로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앞에 가는 차들, 큰 차 작은 차도 구분을 하고요. 내 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죠.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작동을 시켜봅니다. 제한속도 90에 맞춰보고요. 차선 변경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차 뒤로 따라서 자, 이렇게 커브를 돌아 나가는 중인데요, 계기판에는 경고를 해주면서 차선 변경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자, 떼고 한번 해봅니다. 안 되죠.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깜빡이를 넣으면 이렇게 차선 변경 지원을 하는데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초보 운전자도 편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에서 차선 변경을 지원한다 라는 얘기고요. 공간이 조금 부족하거나 혹은 실선이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하면, 또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지 않거나 하면 차선 변경 지원하지 않죠. 보통 정도의 도로 상태에서는 실내로 들어오는 잡소리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죠.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되어 있고요. 1열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들어와 있어서 이 노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보스 오디오 시스템의 스피커를 통해서 반대 위상의 주파수를 내줍니다. 발생된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고, 일단 실내로 들어온 소음은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게 또 조치를 해주는 거죠. 요즘 뭐 하도 카메라들이 많아서 빨리 달릴 일, 과속할 일은 거의 없죠. 가장 빨라야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 국도에서 시속 9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게 될 텐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정숙한 실내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8단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는데, 패들이 없어서 수동 변속은 변속 레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시프트 다운, 오른쪽으로 밀면 시프트 업인데요, 스포츠로 가봅니다. 주행모드 스포츠 가니까 좀 텐션이 있는데요, 힘이 느껴집니다. 엔진 사운드도 살짝 좀 더 높게 들어오고요. 전체적으로 꽉 그 텐션이 있는 그런 가속감 보여주고 있죠. 킥다운 버튼은 없습니다. 가속 페달은 아무 저항 없이 바닥까지 밟힙니다. 1.8톤에 이르는 이 무게를 기분 좋게 끌고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속감입니다. 에스프리 알핀 트림입니다. 알핀 하면 르노의 고성능 브랜드죠. BMW M, 벤츠의 AMG 같은 브랜드가 르노의 알핀 브랜드인데요, 그 알핀 브랜드를 오마주한 그런 트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차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또 고속주행 안정감이 좀 더 좋을 테고요, 코너에서도 좀 더 안정된 주행의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도를 잠깐 높여봅니다. 야, 엔진 소리 멋있게 살아나네요. 속도가 높아지니까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더 커지는데요, 엔진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체 높이가 있어서 도로의 굴곡을 타고 넘을 때는 살짝 상하 진동이 전달되는데요, 속도를 보니까 그럴 만한 속도입니다. 자, 속도가 빨라지면 노면 굴곡을 따라서 움직이는 차체의 상하 진동이 좀 더 누적돼서 커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차체의 높이, 속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감 있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다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륜구동 시스템이 뒷받침해주는 데서 오는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툭툭 브레이크를 밟아 보는데요, 제동은 살짝 예민하다 싶군요. 반응이 빠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거칠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그만큼 제동 반응이 빠르다 라고 보면 되겠죠. 245, 452R 20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는데, 20인치 타이어는 노면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흡음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실내 정숙성을 높이는데 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패밀리카로 쓰기에 딱 좋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또 여러가지 차를 탈 때 꼭 스치듯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프론트 힐드 실드와 지붕 내장재가 만나는 부분의 마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모니터의 돌출 여부 좀 체크해 보는데요, 내비게이션 모니터도 딱 매립되어 있죠. 이 세 개의 모니터가 하나도 돌출되어 있지 않고 딱 정확하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슬쩍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는데 차체가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아주 서스펜션이 단단하다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받아주는 그런 서스펜션의 반응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차 고광성 차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고강도인 핫프레스 포밍 부품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요. 기가 스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의 강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고요. 차체의 강성이 높으면 차체가 좀 더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높은 수준의 주행의 반응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외유 내강이랄까요, 부드러운 듯 하지만 좀 더 강한 차체의 반응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45, 452R 20 사이즈의 타이어, 그리고 SUV여서 다소 높은 무게중심, 여기에 사륜구동 시스템 등이 코너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죠. 속도를 쭉 끌어올려서 조금 빠른 속도로 코너링 도전해 봅니다. 고 스포츠 모드죠. 제동 턴. 차체는 좀 숙여지는 듯한데 좀 더 속도를 높여 봤는데 아주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코너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그렇게 딱딱한 편은 아니어서 코너에서 좀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코너에서 다이나믹하지만 안정감 있게 코너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몰아붙이는 대로 잘 받아주는 셋이다 싶은 거죠. 고강성 차체와 사륜구동 시스템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가솔린 터보 모델 가장 아래 트림 테크노인데요, 3,495만원 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차 에스프리 알핀 4WD 모델은 4,345만원 서부터고요.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쭉 내봤더니 풀옵션 하게 되면 4,640만원 정도 합니다. 4,640만원 정도면 르노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터보 모델 최고 트림으로 누릴 수 있겠다 싶은 거고요.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9.8km로 인증받았습니다. 리터당 10km를 못 간다는 얘기죠. 드라이브모드 에코로 가고요. 에어컨 꺼도 좋겠습니다. 지금 뭐 외기온도 18도씨니까요. 에어컨 껐고요. 최근 주행 정보를 리셋을 하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아리아 교대역 길 안내.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교대역 2호선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유로 강변북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네,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고요. 네, 연비 리터당 15.3, 공인부가 변비가 리터당 9.8이니까 리터당 5.5km 더 달린 연비 기록한 거죠. 주행 상황, 도로 상황, 주행 패턴, 온도, 날씨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경제 운전을 할 때 변수가 참 여러 가지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평균 속도 시속 45km 정도로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저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썬루프가 없습니다. 이 차에만 없는 게 아니라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썬루프가 꼭 그렇게 요긴한 옵션은 아니지만 또 담배 즐기시는 분들이랄까 그래도 원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텐데 말이죠. 썬루프를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썬루프 원하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쉽겠습니다. 썬루프 옵션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행모드 조절 버튼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컵홀더에 컵을 넣고요, 이 버튼을 조작하려 하면 걸리죠. 컵이 걸려서 팔을 약간 틀어야 됩니다. 컵홀더에 컵을 뒤로 배치한다고 해도 걸리죠. 이 위로. 이 버튼의 위치를 이 아래쪽으로 이 부분으로 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편하게 조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주행 모드 조절 버튼 위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만들었다. Born in French, Made in Korea. 자, 한불 합작으로 만든 차인데요. 된장과 치즈 혹은 막걸리와 와인, 그 조화가 뛰어납니다. 프렌치 감성이 묻어있는 디자인 요소들이 제법 있죠. 알핀 전용 디자인 그릴, 또 인테리어의 이런 스티치들, 고급스러운 소재, 이런 알핀 마크, 이런 프렌치 감성이 물씬 묻어 있고요. 티맵 오토, 누구 오토 같은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 조화가 뛰어납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꽉 찬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한국과 프랑스의 어떤 그 장점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어서 가솔린 모델까지 출시가 되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듯 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가 주력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눈여겨보고 계시겠지만 또 하이브리드보다는 나는 엔진이 더 좋다 하시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 고객들에게는 2.0 가솔린 터보 모델이 좋은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한다는 측면에서 또 시장의 그물을 또 넓게 펼친다는 측면에서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터보,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보완해주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르노코리아가 2차 그랑콜레오스가 출시되면서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구세주 같은 존재겠죠. 오로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추가로 신모델들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앞으로 당분간 르노코리아의 그 선전이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